여자 출연진들은 자신의 손으로 상견례를 할 사람을 정했습니다. 딸이 고른 남자와 양가 부모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.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. 상견례가 끝나고 그나마 마음이 확실해진 커플은요, 이인권과 최종 한 쌍뿐이거든요. 한쪽은 거절을 결심을 했고요. 다른 한쪽은 만나면서도 이인권 씨가 그립다고 한다거나, 나머지 한쪽은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. 딸들이 선택을 했던 남자들인데요. 왜 어머님들은 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렸던 걸까요?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모님들이 당사자들보다 현실을 이제 보기 때문에 딸들의 선택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한의사라는 조건과 결혼 의지가 분명한 신우 씨도 상대편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. 반대로 인권 씨 같은 경우는 정윤 씨랑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. 그리고 상대편 어머님과 아버님 측도 인권 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죠. 자, 그렇다면 어쩌면 부모님들은요, 남자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딸이 상대편을 어떻게 보는지 또한 같이 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따지기에는 또 맞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. 바로 동영 씨와 같은 케이스죠. 동영 씨 같은 경우는 상대편 어머니 측에서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표시를 하셨고, 실제로도 하윤 씨가 자신의 어머니께 따로 아까 표정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할 만큼 뭔가 탐탁지 않은 기분이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이번 상견례가 아직 두 사람의 마음이 썸 정도이고 사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빨리 결혼이라든가 상대편 이제 부모님이나 아버님까지 모셔오는 그 상황이 이 관계를 망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자, 인권 씨처럼 잘 된 게 수도 있죠. 오히려 인권 씨는 되게 능수능란하게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이제 상대편 잘 대함으로써 점수를 더 얻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번 상견례가 무조건 각 커플들이 지금 잘날락말락 하는데 돌을 하나 탁 던져갖고 망쳤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상견례는요, 오히려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지 않을까요? 각 당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하윤 씨와 이 동영 씨의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하윤 씨 어머니가 이 상견례가 끝나고 하셨던 말씀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장거리도 장거리지만 다른 뭔가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라 한다면서 마치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, 즉 여러 개인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어쩌면 하윤 씨 어머님은요, 대놓고 명시적으로 방송상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찬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미 비교 기준이 예찬 씨를 기준으로 다 다른 남자들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닐까요? 직업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다른 무언가도 그렇고 이미 최소한 예찬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남자를 어머니로서 당연히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는 건 자연스러우니까요. 그 기준에 맞춰봤을 때 동영 씨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금 예찬 씨에 비해서 딸이다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찬 씨라고 하는 명백한 비교 대상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하윤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뭔가 내 딸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 중에서 장거리는 동영과의 관계를 말릴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명분 있는 하자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오히려 지금 두 사람이 장거리 문제로 깨졌거든요?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약간 그렇구나 했다가 다시 맺어진 거예요. 그래서 얘기하죠. 하윤 씨가 사실 오늘 아침에 동영 씨랑 이제 얘기를 해서 풀었다. 그걸 보면서 어머니는 오히려 더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. 뭔가 마음에 안 든다. 그래도 여전히 난 장거리가 싫어. 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. 즉 저는 하윤 씨 어머님은 더 좋은 선택지를 지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드러낼 때 아닐까 싶습니다. 다만 이 관계는 알고 보니까 예찬 씨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하윤 씨가 없었다거나 하윤 씨 어머님께서 예찬 씨를 어떻게 보든 이미 그 관계가 처음부터 가능성이 낮았다는 걸 알면은, 그리고 동영 씨도 나중에 어머님과 이제 대화할 기회가 생기고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되게 인품이 좋으시잖아요. 그런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머님의 여러 가지 걸리드 문제들이라는 거는 되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전반적으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즉 비교 기준이나 기회비용의 문제인 거죠. 다만 어머님도 하윤 씨와 동영 씨가 굉장히 케미가 잘 맞고 서로 대화도 잘 되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. 물론 명시적으로 하윤 씨 어머니가 예찬과 비교했다는 명시적인 증거는 없어요. 다만 계속해서 하윤 씨 어머님은 예찬님이라고 얘기했죠. 그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. 아니다, 장거리는 결혼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. 진짜 부모님이 반대할 만하다. 이게 작은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. 근데 장거리의 문제에서 하윤 씨는 그것만이 문제다라고 할 만큼 이거는 충분히 조율해볼 만하다고 하고 있지만, 반대로 어머님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관계가 안 된다. 명시적으로 이렇게 딸의 의견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을 정도라면 저는 단순히 장거리만으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를 할 이유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찬 씨랑 이제 비교하는 게 맞다 치더라도 반드시 동영을 이제 봐드릴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? 은근히 어머니도
대안을 제시를 해요. 네가 오던가 라는 식으로. 상당히 귀여우신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쪽이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아들 하나 더 생기면 모르겠는데 하면서 은근히 하윤씨 어머니도 동영씨에 대해서 아들로 볼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우씨와 이제 다혜씨 사례를 보면은요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우씨 빼고 전부 다 말리고 있거든요, 이 관계에 대해서. 그러니까 꼭 신우씨가 진심이라는 거를 저는 부정 못할 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상견례 장면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큰 용기이긴 해요. 근데 누군가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혜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사자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면 뭔가 지금 아다리가 안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. 유일하게 신우씨가 지금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신우씨 아버님조차도 다혜씨한테 끊을 거면 미리 끊으라고 힌트를 준 정도면 거의 이 정도까지, 그쵸. 왜 아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아들이 잘 되고 싶지.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신우씨 아버님조차도 꼭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 관계가 뭔가 예상만큼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편 어머님 측에서, 아버님 측에서 이렇게 힌트를 준 게 아닐까,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어쩌면 신우씨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정말 내가 다혜씨랑 잘 될 수 있다, 부모님의 반대도 상대편 어머님의 반대도, 그리고 다혜씨의 마음도 내가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는 다혜에게 직진하는 자기 자신을, 그리고 다혜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과거의 그 순간들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때까지 신우가 다혜를 좋아했던 그 마음도, 과거의 자기 자신도,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들도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다혜가 좋아라고 계속해서 막판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한따까리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신우씨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도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 모두 한때 이제 그런 비슷한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,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조금 이제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봤습니다. 물론 저희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니 실제로 다혜씨도 신우씨를 선택을 했는데 신우씨가 확신을 갖는 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냐,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다혜씨는요, 한 번 더 알아보고 정말 나랑 이 사람이랑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, 신우씨가 워낙 자기를 좋아하니까, 문제는 신우씨는 그거를 다혜 또한 나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확신으로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닐까. 신우가 정말 다혜를 이제 결심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 않냐. 실제로 아직은 다혜는 명시적으로 거절한 게 아니죠. 간접적으로 거절, 뉘앙스를 풍겼죠. 예찬 씨를 만난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말이죠. 그리고 다음 화 예고편에서 이제 나왔던 장면이 이제 다혜가 거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고, 그래서 저는 신우 씨가 충분히 모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만 그는 중간에 자신의 아버님이나 아니면 다혜 어머님이라든가 다혜 씨의 그런 미묘한 반응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단계와 실제의 그 단계가 다르다는 걸 충분히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. 동시에 신우 씨는 알 수도 있었음에도 그것을 아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갖고 덤벼드는 쪽을 택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. 단순히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됐을 것 같거라고 보진 않습니다. 네,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? 희망을 끝까지 갖고 싶었던 거죠. 마냥 그가 이제 눈치 없는 사람이다, 왜 저러냐라고만은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게 저희 마음이기도 합니다. 저는 신우 씨가 다혜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것과 자신의 서사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병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진심이 클수록 오히려 자신이 잘못 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죠. 그 진심을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니까요. 즉 신우 씨는 다혜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 또한 나를 좋아했거나 좋아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예찬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? 그러니까 저번 화에서 제가 3가지의 조건을 바탕으로 예찬 씨가 관계를 잃는다고 봤습니다. 조건과 예측 가능성, 설렘이죠. 근데 문제는요, 이 3가지 조건을 고려한 나머지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이클보다 예찬 씨가 한 발짝 더 늦은 것 같아요. 예찬 씨는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, 문제는 짧은 기간 안에 짝을 선택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조금은 느린 방식이었던 거죠. 그래서 예찬 씨가 정윤 씨를 찾아가서 말하는 장면에서도 정윤 씨 어머니 올 때 한 소리 듣죠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라고 말입니다. 왜 충분한 시간 안에 호감 표현을 안 했냐? 그래서 결국 예찬 씨는 괜히 이제 간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알아가고 호감을 이제 쌓고 설레는 그 속도가 이 프로그램의 속도보다 늦었기 때문에 관계가 좀 잘 안 풀려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. 예찬 씨의 진짜 문제는 프로그램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프로그램의 주된 요소는 다른 여성 출연자들이지 않겠습니까? 즉 예찬 씨는 관계를 내가 결정하면 끝난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상대방 또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이 바꿀 수 있다는 걸 놓친 게 아닐까요? 정윤 씨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찬 씨에게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인권이나 성모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. 도윤 씨 또한 자신을 선택하긴 했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마음은 인권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.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인권 씨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요. 즉 다른 출연진들 또한 계속해서 마음이 변해요. 그 사이에 혼자 고민만 하고 있으면 중간에 처음에 여자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예찬 씨랑 좀 애매하네, 다 흩어질 수 있다는 거죠.
즉 예찬은 자신이 결정할 때까지 이 상대방의 마음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전제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정윤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인권 씨에게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찬이가 빨리 움직여도 결과는 같지 않았을까요? 맞습니다.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. 문제는 이제 이겼다 아니다가 아니라 충분히 이 관계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본적으로 관계의 가능성을 쌓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정윤 씨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? 호감 표시도 안 해놓고는 이제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거의 그 어조로 이제 뉘앙스를 말씀하시잖아요. 비교해서 졌다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있냐 없냐 해서 이미 정윤 씨는 마음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딱 정리를 해버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예찬 씨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.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결혼 상대를 구하고 어머님도 있는 맞선 이제 프로그램인데 신중한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?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신중해서 잠재도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. 내가 신중하면요. 상대에게 내가 어떤 상대인지를 알려주고 조금씩 더 그 관계의 가능성 안에 자기를 심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음속으로만 검토하면서 아무런 신호를 안 주면요.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흩어질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게 한다면 또 도윤 씨가 어쨌든 예찬 씨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라고 볼 것 같은데요. 저는 바로 그 점이 예찬 씨가 걸려 넘어진 부분이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찬 씨는요, 자신 선택했던 이 도윤 씨와 상견례를 하면서도요, 정윤 씨에게 가서 내가 늦었냐 확인하러 갔습니다. 근데 정윤 씨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사람이겠죠? 반대로 도윤 씨 입장에서는 그럼 1순위가 정윤 언니네, 난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그는 움직였지만, 그러나 그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미 판이 조합이 된 상태에서 늦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렇게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쩌면 이번화의 핵심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아닐까요? 심지어는 예찬 씨처럼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.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검토를 할 자유도 있지만 그 사이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자유도 같이 있기 때문이죠. 혹은 그 기회비용은 우리 신우 씨처럼 선택을 받은 자기 자신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 대한 매몰비용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과거로 흘려보낸 강이고 그 과거의 기억을 붙잡을수록 다희 씨는 점점 더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. 이는 하윤 씨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신의 딸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더 괜찮은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딸의 마음은 동영에게 향해 있죠. 그리고 조금씩 어머님도 그 선택이 내심 마음에 안 들지만 무엇이 내 딸을 위해서 적절한 선택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렇다면 어느 쪽이 정말로 딸을 위한 건지 갈등 끝에 계속해서 갈등을 해나가면서 어머님으로서 또 길을 찾아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병 속에 든 열매를 움켜쥔 원숭이는요 손을 빼지 못한다고 합니다. 손을 펴면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미 잡은 열매를 놓기 싫어서 계속 붙잡혀 있는 거죠. 저는 사람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하윤 씨 어머니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신우 씨는 한때 자신이 선택받았던 순간을 예찬 씨는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할 자유를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문제는 고르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고요. 고민하는 동안 상대에게 흘러가는 시간도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도 끝내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지 않았을까요?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탐구해보고 싶은 매니아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